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항상 미소가 함께하는 시원한 7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바라 페레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최근에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7,009명, 사망자 수는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1,239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빠르면 9월부터 개량형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파이자와 모더나사가 9월 초까지 이 개량형 백신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LA 인근의 원숭이도청 이 멍키팍스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팝업 클리닉이 오픈했습니다. 보건국 예상과 달리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아 관련 당국의 분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멍키파스 확진자 30%가 몰려있는 미국 내 샌프란시스코가 결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백신 확보를 위해 연방보건당국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인들의 실업수당 신청을 대행해왔던 노력을 인정받아 캘리포니아 고용국으로부터 그랜트를 받게 됐습니다. LA시와 수도전력국이 잔디밭이나 나무, 각 지역구의 가로수에 필요한 급수를 위해서 개인당 최대 300갤런씩의 재활용수를 제공합니다. 물가지표가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습니다. 연방상무부는 6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8%, 전월보다 1%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 국면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 노동시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부문 수치가 좋은 성적표를 내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시간 넘는 긴 통화를 했는데 이번엔 타이완 문제를 놓고 분위기가 험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라는 거센 표현까지 써가며 경고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일방적인 변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맞섰습니다. 상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 패키지 법안인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합의하면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젯블루가 저가 항공사 스프릿 항공을 38억 달러 인수하기로 합의해 미국 5대 항공사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부 총질 문자 노출을 계기로 권성동 대표 대행 체제를 끝내고 비대위 체제로 바꾸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공직기강 점검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나선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현희 위원장을 겨냥한 정치보복 검사임을 시인한 발언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콜로라도 로키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13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선발로 나선 타일런 앤더슨이 7이닝 4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LA 엔젤스는 선발 투수 오타니의 6이닝 2실점 3젠 11개 호투에도 텍사스에게 0대2로 완봉패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타니 트레이드설이 슬며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2부 첫 소식도 1부와 마찬가지로 이 LA 카운티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지 않는다라고 보건국이 발표한 내용 먼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숫자가 최근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는 전파율 높음 카테고리를 최소한 한 주일은 더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신규 감염자와 입원 환자의 하락세를 감안해 굳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올여름 들어 오미크론 하위 변종 BA.5의 빠른 전파로 신규 감염자와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서 수주일 전부터 카운티 보건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29일부터 제기될 것이라고 경고해왔지만 시행을 하루 앞둔 28일 보건국은 신규 감염자와 입원 환자율 증가세가 하락세로 접어든 것을 이유로 들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28일 개최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신규 코로나 감염 환자 수는 하루 평균 5,900명으로 일주일 전에 하루 평균 6,750명보다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8일 신규 코로나 1일 감염자 수는 1,239명으로 일주일 전에 1,329명보다 역시 줄었습니다. 페러 국장은 신규 감염자가 이번 주 들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규 감염자 발생 수가 하락세로 접어든 징조로 보이며 코로나 환자 입원율도 4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감염자와 입원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사망자 수도 곧 줄어들 것임을 시사합니다. LA 카운티는 28일 기준으로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주민 10만 명당 11.5명으로 CDC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코로나 전파율 높음 카테고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서 카운티 보건국은 28일 기준으로 코로나 전파율 높음 카테고리가 유지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페러 국장은 현재 전파율 높음 카테고리는 지난 월요일까지 합산된 숫자를 통계로 한 것으로 이번 주 월요일 이후 코로나 환자를 감안하면 전파율 중간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항과 택시, 우버, 리프트, 대중교통시설, 헬스케어 시설과 양로원, 쉘터, 교도소 등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이 9월부터 코로나 개량형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관계자를 인용해 백신 제조사 파이자와 모더나가 9월 초까지 개량형 백신 공급이 가능하다고 약속함에 따라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개량형 백신은 현재 코로나 유행을 이끌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에 대한 방어 효과가 기존 백신보다 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로나 개량형 백신 부스터샷은 성인 전체가 접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동도 역시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보건당국은 앞서 파이자와 모더나 측에 지난 겨울 유행한 오미크론 원형이 아닌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BA.5 변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초 파이자는 개량형 백신을 10월 초까지, 모더나는 빨라야 10월 하순 또는 11월 초까지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BA.5 변이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개량형 백신 접종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서 올여름 기존 백신 2차 부스터샷 접종 대상은 확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개량형 백신 부스터샷 물량 확보를 미국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가을쯤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제 백신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모더나와 6,600만 회 접종분의 개량형 백신을 공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제약사 파이자와는 1억 5천만 회 접종분을 구매하기로 해 현재까지 1억 7,100만 회 접종이 가능한 백신 물량을 선점했습니다. 또 파이자와 모더나 두 회사에 추가로 각각 3억 회 접종분의 백신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도 얻었습니다. 이는 현재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유행하지만 기존 백신은 이 새로운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들으신 대로 초가을부터 개량형 백신 접종 시작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한국계 보건당국자가 어제 자신의 1살 딸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히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영유아 백신 접종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 백신대책위원회의 수석 고문을 맡고 있는 소냐 로그만 해리스가 어제 성명을 내고 최근 거의 1살 된 내 딸에게 백신을 맞췄다며 다른 부모도 자녀와 함께 백신 접종소를 방문하길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임신 기간 중 딸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을 맞았고 최근에는 백신 접종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본 뒤에 주치의와 상의를 하고 자신의 딸에게도 백신을 맞췄다고 소개했습니다. 코로나는 현재 어린이 사망 원인 5가지 가운데 하나이며 확진돼서 입원한 어린이 5명 중에 1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며 백신이 영유아의 코로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중요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팝업 백신 접종소가 생겨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맞았었죠. 보건당국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원숭이 두창이 확산되자 결국 시당국이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의 원숭이 두창 환자는 261명입니다. 미국 전역의 확진자는 4,600명이고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약 800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원숭이 두창 환자의 30% 이상이 샌프란시스코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원숭이 두창 확산은 1980년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여파로 도시가 피폐해지기 시작한 것을 연상시킨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시는 다음 달 1일자로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We are here because we, as a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officially are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for a public health crisis in San Francisco involving monkeypox. 샌프란시스코시는 원숭이 두창 백신이 바닥나자 이번 주 초 주요 백신 접종 클리닉을 폐쇄했습니다. 런던 브리드 시장은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을 지원할 백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 당국이 연방 보건 당국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We've received about 12,000 vaccines to date. We really need 70,000. AP통신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대한 샌프란시스코시 당국의 무능한 대응에 좌절감을 느낀 동성애자들이 이번 비상사태 선언을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7월 29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지역 오늘 오후부터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면서 당분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토요일인 내일 하루는 몬순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일부 지역에 빗방울 떨어지고 그 외 지역은 후덥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 같은 몬순 영향은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예년 기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무난한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3도, 6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4도, 68도, 해안 지역은 72도, 65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찜통더위 계속되고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9도, 낮 최고 기온 9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70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빅토리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5번 노르스 선상입니다. 14번 프리웨이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5번 사우스 선상, 랭커슨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405 노르스 선상, 알티시아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세 번째, 네 번째 레인에 걸쳐서 목재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예전에 남미의 치안 문제, 범죄 현황 이런 소식 전해드릴 때 국제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코너를 통해서 소식 전해드렸었죠. 세상에 이런 범죄가 멕시코에, 브라질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가 지금 LA 한복판에서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현금을 인출할 때 주의를 잘 살필 것, 외출할 때 고가의 액세서리 등을 하지 말 것,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란 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 유형, 범죄 형태는 점점 발전하고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노록에서 미행 강도가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들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주의와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LA 셰리프국에 따르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피해 여성을 용의자들이 뒤쫓아 마켓까지 쫓아갔습니다. 피해 여성이 마켓 안으로 들어가자 용의자 3명은 따라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와 피해 여성 자동차의 타이어를 펑크를 냈습니다. 피해 여성이 자동차로 돌아왔을 때 용의자들 한 명이 펑크난 타이어를 고쳐주겠다 라면서 선의를 베푸는 척하고 곧이어 바로 다음 용의자가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흉기로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의자가 자동차에서 현금이 든 여성의 지갑을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번호판이 없는 2004년형 빨간색 혼다 오디세이 차량과 검은색 토요타 프리우스 차량 등 차 2대가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셰리프국은 전했습니다. 셰리프국은 용의자 3명, 용의 차량 2대의 사진을 공개하고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용의자 사진과 용의 차량 사진 등은 셰리프국, LA 카운티 셰리프국 소셜 네트워크나 셰리프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사우스 LA 지역의 110번 프리웨이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던 LAPD 경찰관이 부상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분쯤 110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105번 인근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보고된 가운데 바로 이날 사고로 인해 경찰관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다 떨어진 것입니다. 경찰관의 민간인 한 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함께 후송됐습니다. 현재 경찰관은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사고에 연루된 뒤 110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으로 도주한 2014년형 또는 2015년형 흰색 BMW 컨버러블 차량을 쫓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로 인해 프리웨이는 상당 기간 통제돼 일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LAPD가 또다시 총기 오인으로 인한 과잉 무력 대응으로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 따르면 다운타운 인근인 링컨 하이츠 한 거리에서 교통사고를 후속 처리하던 경찰이
제보를 받고 추가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경관들이 총기로 보이는 물건을 접근한 용의자를 향해서 실탄을 대응 발사한 것입니다. 총격을 받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경찰 측은 사건 직후 남성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발표했지만 공기총으로 밝혀지면서 공기로 발사되는 이 공기총에 경찰이 너무 과잉 대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멀리서 용의자가 총을 들고 어두운 거리에서 오는데 공기총인지 진짜 총인지 그 식별하는 거 경찰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네요. 이번 사건은 경관이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사건으로 규정돼 법무부 수사팀이 수사 중입니다. LA시와 LA시 주소 전력국인 LADWP가 주민들에게 잔디용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LA시는 어제 DWP 고객은 최대 300갤런의 처리된 물을 무료로 받아서 잔디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잔디용 물은 두 곳에서 공급됩니다. 먼저 LA시 정화국에서 매주 목, 금,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공급되고 또 LA 동물원 주차장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LA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절수 조례안으로 인해서 LA의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잔디 용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물통은 본인이 지참해야 하고 절대로 식수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고객 확인을 위해서 물을 받으러 갈 때는 LADWP 월 고지서와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첫 방문 시에는 LADWP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이 링크되는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가져가야 합니다. 현재 LA시 절수 조례에 따라서 LADWP 고객들은 일주일에 2번만 야외 잔디물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주소 번호가 짝수일 경우에는 일요일, 그리고 주소 번호가 홀수일 경우에는 월요일, 금요일에 각각 잔디물을 줄 수 있는 실정입니다. LA시 수도전력국이 쿨 LA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주민들을 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수도전력국 LADWP가 일부 자격이 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에어컨을 구입하거나 에어컨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에어컨 사용으로 유틸리티 비용이 크게 오르는 달에는 청구서 페이먼트 플랜 옵션을 저소득층에게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전력국은 LA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나 온열 질환 등의 건강 문제를 겪지 않도록 새롭게 고안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무더위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상식적인 해결책을 적용해야 할 때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과 기후변화로 예년보다 기온 상승이 뚜렷해진 가운데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원유 유출로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와 인근 습지를 오염시킨 송유관 회사가 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기로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사고가 난 송유관 관리회사인 앰플리파이 에너지 회사가 95만 6,352달러의 배상금을 내는 합의안을 승인하기로 최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 헌팅턴 비치에서 이 회사의 송유관이 파열돼 원유 94,600리터가 흘러나와 주변을 오염시킨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해안이 폐쇄됐었고 한 달간 어로 작업도 금지된 바 있습니다. LA시의 코로나 비상사태 기간이 유지되면서 퇴거 유예 조치는 내년 8월 1일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LA시 의회는 투표를 통해 코로나 비상사태 기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상사태 기간은 퇴거 유예 조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퇴거 유예 조치는 비상사태 기간이 종료된 후 12개월 또는 2023년 8월 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상사태 유지 결정에 따라 사실상 2023년 8월 1일까지 퇴거 유예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난 2년간 한인들의 실업수당 신청을 대행해온 공로를 인정받아서 EDD로부터 실업수당 언어 지원 프로그램 그랜트를 받게 됐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회가 EDD와 시에라 헬스 파운데이션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실업수당 언어지원 프로그램의 그랜트 수혜단체로 선정돼 15만 5,874달러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실업수당 언어지원 프로그램은 언어장벽으로 실업수당을 수령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실업수당 혜택과 홍보를 비롯해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주에서는 11개의 비영리 단체를 선정하는 이 프로그램에 LA 한인회가 유일한 한인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입니다. 영어가 불편하신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 비영리 단체한테 이제 지원금을 줘서 저희가 앞으로 1년 동안 EDD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모든 실업수당에 대한 그 액세스를 우리 한인들의 편안한 그 한국어로 이제 마케팅이나 번역이나 이런 그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지난 2년여간 LA 한인회는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들이 비대면으로 업무를 진행하던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 때부터 실업수당 신청 대행을 대면으로 진행했으며 대면과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한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한인사회 민원창구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특히 남가주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사누스를 비롯한 북가주와 네브라스카, 라스베가스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실업수당 신청 대행을 도왔습니다. 네바다 라스베가스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연락을 오셨고, 그다음 멀리는 뭐 뉴요크, 플로리다, 뉴저지, 심지어 미시시피, 네브라스카 이런 저 한인들이 좀 많이 없는 도시 북가주 쪽에서 뭐 전화를 하시고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뭐 직접 북가주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신 분들도 적어도 3만 명. 제임스 한 회장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한인들에게 실업수당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언어 장벽이 있는 한인들에게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해 실업수당 신청의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한인회가 정부 기관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 한인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일에 저희 한인회가 앞장을 서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현재 LA 한인회는 실업수당 외에도 미납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비롯해 유틸리티비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한인들을 도와주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모기지 릴리프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 이후 추가 서류 제출을 비롯해 LA시 스몰 비즈니스 렌트 릴리프를 신청한 한인들의 추가 서류 제출을 돕는 등 각종 정부 보조금 신청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순회 영사 업무가 밀려드는 민원인으로 항상 붐비고 있어서 영사관 출장소 설치 캠페인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회장 권석대 씨는 가등그로브 북경 중국 식당에서 김영환 LA 총영사와 한인 단체장들을 초청해 한인회 간의 영사관 출장소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권석대 회장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간에 영사관 출장소를 설치해야 하는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다며 지역 한인들이 편리하게 영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출장소 설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회 측은 LA 총영사관 순회 영사 업무가 불어난 한인 인구로 합당한 민원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유학생 및 서류 미비자, 영주권자 등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숫자를 예상하면 전체 25만여 명의 한인들이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 등을 주요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LA 다저 스타디움에서 첫 번째 애완동물 입양 행사가 개최됩니다. 바로 토요일인 내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모두 100여 마리의 강아지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애완동물 식품회사인 루시 펫푸드 주최로 LA시 동물센터 6곳이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양에 드는 비용은 성견의 경우에는 $51, 어린 강아지의 경우에는 $75입니다. 다만 결제는 현금이나 체크로 가능합니다. 입양을 원할 경우 정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내일 행사에서 만나게 될 강아지들은 모두 중성화 수술을 마쳤고 백신 접종과 마이크로칩 삽입도 완료된 강아지들입니다. 입양 절차를 마친 주민은 루시패프시 제공하는 사료도 증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9월 5일로 예정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반려동물 동반 관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팬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경기장 트랙 행진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LA 시장 선거에서 본선에 진출한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을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스 후보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여성 권익을 옹호하는 동시에 LA의 각종 문제를 해결해 시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입증된 지도자다라며 지지 성명을 밝혔습니다. LA 타임즈는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 제임스 클리번 연방 하원 의원,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 의원 등 유력 인사를 포함해 민주당 정치인들의 지지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할 때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습니다. 상무부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8%, 전월보다 1%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982년 이후 최대폭, 전월 대비 상승률은 1981년 이후 최대폭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8%, 전월보다 0.6%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9.1% 급등한 데 이어 개인 소비 지출 지표도 상승폭이 커졌다는 발표는 연준의 고민을 깊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신호가 포착되지 않은 가운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 침체 공포도 커진 상황이어서 오는 9월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하는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2분기 미국 경제가 1분기에 이어서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통상적 기준으로는 경기 침체라고 결정하는데 현재 미국 행정부는 고용이나 소비 지수를 봤을 때 침체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현재 미국 실업률은 넉 달째 3.6%로 50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미국 경제를 경기 침체로 볼 수 없다는 근거가 바로 이 탄탄한 고용 지표입니다. 올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기술적 경기 침체에 진입했지만 진짜 침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Most Americans have a similar definition of recession. Substantial job losses and mass layoffs, a broad-based weakening of our economy. That is not what we're seeing right now.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올해 말 내년입니다. 40여 년 만에 최고 속도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결국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 임금이 줄면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둔화세는 이미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물가가 빨리 진정돼서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추는 건데 현재로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9%대의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기 위해선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자금이 부족해진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 실업률은 치솟겠지만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It's necessary to get interest rates well above inflation. That would mean a very large increase in interest rates from here. That's going to be the challenge for our central bank. 경기 침체든 아니든 미국 경기 성장엔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선 돈을 더 안 쓰게 해야 하는데 결국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면이 있어 금리를 앞으로 얼마나 더 올려야 할지 연준의 금리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중국을 겨냥해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의회 문턱을 모두 넘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하원에서도 처리됨에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은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서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인텔을 비롯해 삼성전자, 대만의 TSMC, 텍사스의 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이런 기업들 큰 수혜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방상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위한 예산이 포함된 패키지 법안,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합의되면서 전기차 제조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척슈모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같은 당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탄소 배출량 절감 차원에서 전기,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유지해온 연방 세금 공제 혜택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7,500달러의 연방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세금 공제 혜택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부여하고 또 중고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도 이 4,000달러의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요구해온 세금 공제 한도가 폐지됩니다. 회사당 20만 대를 누적 판매하면 세금 공제에 제한을 받았는데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 GM이 한도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GM, 포드, 토요타, 스탈란티스 같은 지난달 연방의회에 세금 공제 한도를 폐지해달라고 공식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다만 5만 5천 달러 이상의 전기차와 8만 달러 이상의 전기, 트럭, 그리고 밴, SUV 구매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켄터키주 동부에서 발생한 홍수로 최소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최소 15명이 사망했고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일은 경험해보지 못했다. 여러 가구가 목숨을 잃었고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버시어 주지사는 2만 3천여 가구가 현재 정전 상태며 가스도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과 28일 이어진 폭우로 애팔레치아 고원지대에 폭우가 쏟아지고 강이 범람하면서 켄터키 동부에서는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긴 상황입니다. 미국으로 오려던 중남미 등 출신의 이민자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먼저 현지 시간으로 28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인근 해역에서는 미립국자 5명이 익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미립국 알선자가 이날 푸에르토리코 서쪽의 무인도 모나섬 해역에서 이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로 하선시켰고 바로 이 과정에서 5명이 바다에 빠져 숨진 것입니다. 해안경비대는 미립국자들을 태운 보트에서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해 남성 41명과 여성 25명 모두 66명을 구조했습니다. 사망자와 구조된 미립국자들의 국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모나섬은 도미니카 공화국과 푸에르토리코 사이에 있고 미립국 알선업체들은 이 무인도에 불법 이민자들을 하선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미 니카라과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면서 베네수엘라인을 필요한 이 포함한 10여 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니카라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저녁 발생한 사고로 지금까지 16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했고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14명 가운데 13명이 베네수엘라 국적자였습니다. 니카라과 정부는 자국의 경제난을 피해 미국으로 가려는 베네수엘라인들이 주로 통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낙태권 폐지 판결을 주도한 연방대법관이 국제사회 비판에 되레 역사적인 영광이다라며 냉소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뮤얼 알리톤 대법관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종교 자유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연설자로 나서서 비판 여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같이 표명한 것입니다. 알리토 대법관은 미국의 법률을 두고 논평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일련의 외국 정상들에게서 꾸짖음을 당한 미국 대법원 역사상 유일한 결정문을 쓰는 영광을 안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상에는 보리스 존슨 전직 총리도 있었지만 그는 그 대가를 치렀다라고 말해서 청중의 웃음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알리토 대법관은 또 영국의 해리 왕자가 유엔에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결정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비교하는 듯 했는데 매우 상처가 됐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늘 골프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PGA 투어는 라켓 모기지 클래식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2라운드 지금 시작돼서 거의 마무리되는 선수도 있어요. 2라운드 지금 시작된 가운데 진행 중인 가운데 카메론 영 선수가 10언더파 단독 선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강성훈 선수가 6언더파 공동 12위에서 현재 16번을 지나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었던 이 김시우 선수 아직 2라운드 티샷하지 않은 상황에서 5언더파 공동 18위에 지금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잔허 선수도 5언더파 공동 18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아직 2라운드 티샷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PGA 투어는 현재 스카티시 오픈이 2라운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리디아고 선수가 14언더파 단독 선두로 2라운드를 마쳤고 지은이 선수가 11언더파 단독 3위로 역시 2라운드를 마쳤습니다. 김효주 선수가 9언더파 공동 6위, 앨리슨 리 선수도 9언더파 공동 6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최혜진 선수는 8언더파 공동 9위, 전인지 선수가 7언더파 공동 12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LA 엔젤스 오타니 소니의 선수가 6이닝 2실점 11탈삼진의 호투를 펼치고도 이 패전에 멍해를 썼습니다. 오타니는 어제 애나하임 엔젤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서 6이닝 동안 8안타를 내주고 2실점했으며 볼넷은 단 한 개도 허용하지 않았고 삼진 11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팀이 0대2로 패하면서 시즌 6패째를 당했고 끝내 패전 투수가 된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포수와 투수가 사인하는 것 이거 서서히 없애는 건 어떠냐 이런 시도가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진행 중이죠. 그리고 올스타전에서도 그런 시도가 한번 사용이 됐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투수와 포수에게 마이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무전기처럼 말로 야 뭐 던질래? 야 뭐 던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맥스 셔저가 포수와 투수 간의 사인 전달용으로 전달하는 전자기기 피치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맥스 셔저는 피치콤을 처음 사용한 뒤 경기는 도움이 되지만 규정 위반이다. 경기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셔저는 피치콤이 호투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전통적인 사인 전달 방식과 결이 다른 피치콤 사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낸 것입니다. 셔저는 특히 사인 훔치기도 경기의 일부라며 복잡한 사인 전달 시스템을 갖추려는 투수의 노력,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피치콤이 사용되면 누구나도 사인을 훔칠 수 없게 되고 복잡한 사인 시스템을 갖춘 투수는 더는 이점을 가질 수 없게 됐다며 상대팀의 사인 시스템을 깨는 것도 야구의 일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맥스 셔저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피치컴을 계속 사용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사용할 것 같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피치컴은 사인을 주고받는 그런 기기입니다. 2022년 7월 29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